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제10대 전반기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미 첫 임시일을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치고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제10대 의회는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수 의장으로부터 제10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반기 네. 이제 의회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제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제10대 군산시의회 의장 서동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지지와 성원의 시민 여러분께 의원 24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란 의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시민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를 군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께서 보내주신 이 기대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6.3 지방선거,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도 통과하셨고, 네. 또 본선에서 이제 당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심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민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왔죠. 사실은 그 수준도 굉장히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네. 첫째는 가장 이슈적으로 좀 대두되는 우리 새만금 또 네. 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태도 또 대응 방안 마련 또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요구 또 이런 큰 현안부터 우리 생활민원 예를 들어서 재예방대책 수립이라든지 네. 또 그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우신 우리 사회 약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서 의원께서는 이제 4선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4선까지 여기가 또 지역구가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서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4선에 이르게 된 비결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7대 의원부터 14년도에 7대 의원부터 10대까지 연이어 의정생활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이렇게 4선을 열심히 하기까지는 또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에 얽혀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실질적으로 담아서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지가 또 이렇게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10대 전반기, 이제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이제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배치를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 군산시의회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산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3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익산만 해도 4개 위원회로 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또 주민들의 제기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지 않느냐, 심도 있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인구의 차이, 뭐 그걸 갖다가 배분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상임위원회를 좀 한 개 정도는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네. 그런 방안이 뭐 있습니까? 그런 요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의회가 지금 현재 3개 상임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지금 이루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 보면 군산시 행정 업무가 굉장히 이제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상임위로 좀 해서 이렇게 더 심도 있게 의정 활동을 목표로 세워서 가면 좋은데 그리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우리 군산시 의회가 현재 군산시청 내에 네. 지금 청사 내에 9층, 10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서 상임위를 하나 늘리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군산시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업무적인 것들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장소 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시 의회의 청사 신축에 관해서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여건에 따라서 또 전문성을 정확히 짚어서 상임위 배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공간의 협소. 그렇죠. 이 문제군요. 네네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뭐 상임위원을 네.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이제 시의원이 모두 이제 24명이 네.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명이 교체가 됐고, 이 중에 12명 가운데 대부분이, 상당수 대부분이 이제 초선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초선 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초선 의원들의 장점이 있죠. 패기가 있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반면에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업무 미숙지 뭐 이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의장님께서는 이 초선 의원들의 의회 운영 그리고 의회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말씀해 주시죠. 군산시 의원이 현재 24명 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초선 의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 재선 이상 의원님이 한 분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총 13분이 새롭게 등원을 하셨는데 뭐 기대와 또 염려도 많다고 저는 봤지만 지난 285회 임시회의 때 회의 시기를 앞두고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또 자료 검토라든지 이 업무량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네. 그 주요 업무 현안 보고에 임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극히 염려를 안 하셔도 이렇게 잘 해나가리라 저는 봐지고요. 또 5분 발언에서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현안에 직접적으로 문제점들을 짚고 네. 또 해결 방안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많은 평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예, 기대와는 달리 충분히 군산시 10대 의회에도 초선 의원님들이 패기와 열정으로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하도록 이렇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초선 의원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10대 전반기 의회를 맡게 됐습니다. 의회 운영 방침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 10대 군산시 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삶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들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소통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대기관인 우리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간의 다양한 의견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집행부에도 공동의 목표는 우리 군산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 목표 설정을 위해서 우리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이제 의회에 안겨진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의회의 어떤 전문성, 뭐 이것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존의 전문위원 제도가 있었고, 네.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를 해서 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에도 과연 의회의 어떤 전문성이 높아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2년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 정책지원관 지원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네. 우리 군산시의회는 현재 지금 12명의 정책지원관이 지금 의원 2명당 1명으로 매칭되어서 의정활동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뭐 전문성이 저절로 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일상적인 행정 보조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역량을 좀 높인다든지 또 직무 연수를 확대한다든지 네. 의원 간의 정책 지원 간의 협업을 체계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의원님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정 활동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대부분의 이제 시정 업무에 속하게 돼 있는 건데, 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전에 있던 혹은 뭐 관계가 있는 분들의 어떤 생업, 그 전에 직업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좀 예방을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밀접한 그 지방 의정 생활에 관계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뭐 가족들의 직업이라든지 또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돼서 지난 우리 7월 1일 2일자 상임위 배분할 때 겸직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임위 배정을 좀 겸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의원님들은 상임위 배정을 좀 배제를 했고요. 네. 또 문제가 발생되면 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규정을 확인하고 네. 또 윤리 교육을 강화를 또 해 나가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또 이제 의정 활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돌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징계랄지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부 인사를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할 수 없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군산시의회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법률에 따라서 네. 외부 인사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할 수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의원 중에 24명 의원 중에 윤리위원장을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면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처벌 기준을 뭐 우리가 경고, 뭐 자격 정지, 네. 출석 정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대 전반기 의회는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명실상부한 2년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의 어떤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것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아주 힘있게 추진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집행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네,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군산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규모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특히 요즘 뭐 대두되고 있는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그 현대 자동차 9조 원 투자 네. 유치에 따라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르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여기에 따른 우리 의회도 거기에 재정의 지원에 따른 그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군산시와 또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와 3개 우리 지역에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장님의 이제 그 지역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구, 회현, 옥서, 옥도, 그야말로 고군산 지역, 네. 그리고 이제 서부 평야 지역, 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넓고, 막 간단치 않는 그런 지역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뭐 고군산 군도가 있어서 이 관광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 개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어쨌든 고군산 군도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제 제 출신 지역이기도 하지만, 뭐 자연 관광에 빼어난 우리 관광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관광 산업을 개발시킬 곳이 고군산 군도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매년 관광객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결과적인 뭐냐면 그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스쳐가는 관광객이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그다지 큰 네.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광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군산시가 지향할 부분들은 편의시설 부분이라든지 확대라든지 또 놀이시설 확대라든지 또 특히 숙박시설이 없어서 네.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면 외부로 유출이 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리 고군산 군도가 더 관광 자원으로 활성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10대 전반기 의회가 새롭게 열린 만큼 시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이 합리적으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예산과 사업은 의회 본연의 책임에 따라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군산항 활성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든지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현안적인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24명의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수 군산시 의회 의장이 10대 전반기 의회 운영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서 성숙한 그리고 역량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서동수 의장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수 군산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